얼마 전 문예 창작학과 시나리오 수업을 마치고 4학년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목표인 이 학생은 일단 안정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드라마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 학생에게 저는 현실을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드라마 작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몇 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작가의 삶입니다. 때문에 하루를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는 무언가를 이룰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이자 비밀의 숲을 쓰신 이수연 작가님께서는 40 중반에 아주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놀라운 데뷔작 비밀의 숲이었죠. 직장생활과 작가를 병행하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완전히 다른 두 차원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쪽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게 되면 끝없는 혼란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끝없이 방황해야 하는 삶이 정말 안정적인 삶인가요? 두 세계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 완전히 다른 언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번갈아 상대해야 하는 삶이 정말 안정적인 삶일까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 작가의 길을 접고 직장 생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창작을 그리워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작업을 멈추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뇌 속의 예술 창작의 세포들이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엄청난 과부하를 견딜 수 없게 되니까요. 저 또한 경험해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3년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창작을 병행했지만 정말 힘들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안정된 교수 생활을 접고 다시 창작의 전쟁터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이 훨씬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위해 우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본질은 끝없는 변화죠. 안정은 곧 죽음입니다. 후배 교수 중에 마당극에서 활약하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배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어찌어찌 대학 교수가 되었고 정년 보장을 받는 위치에까지 올라왔죠. 얼마 전 그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삶이 너무 공허하다고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자신에게 찾아오는 분들 중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엄청난 재력을 가져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권태라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권태는 그 어떤 것에도 자극을 받지 못하는 상태죠.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찾지만 그 자극은 일시적일 뿐 더 큰 권태와 우울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사이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친한 형과 그 형의 친구분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대문에서 엄청나게 큰 빌딩 2개를 물려받아 억대의 월세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는데 이 허름한 지하 음악 작업실을 찾아와 음악 감독님과 술을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음악 감독님을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음악 감독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도 하고 싶은 거 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야? 네, 문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어느 날은 이분께서 발에 깁스를 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술에 만취해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태의 얼굴입니다. 권태는 곧 정신적 죽음이죠. 사실 권태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안정적 삶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물, 공기, 인간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죠.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그 비참한 말로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간혹 감독님들 중에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여서 그 돈으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좋은 감독이 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남의 돈으로 만들 때 반드시 겪어야 할 치열할 분투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편 한편 성장해 나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삶의 균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정성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들이 끝없이 충돌하며 그 충돌 자체가 바로 균형입니다. 슬픔과 기쁨, 용기와 두려움, 빛과 어둠이 서로 부딪히고 요동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완벽한 균형이며 삶의 본질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격동적인 삶의 바다에 파도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삶의 바다에 파도가 멈추는 순간이란 죽음의 순간뿐입니다. 안정적인 삶이란 이렇게 삶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기루 같은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고 싶다는 본능이죠. 예를 들어 사자는 사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잡니다. 인간이란 동물도 본능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 하죠. 그러나 사자와는 달리 인간은 본능의 충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자에게는 권태도 우울도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권태와 우울은 무서운 적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안정적 삶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삶의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직장을 얻고 드라마를 쓰고 싶다는 학생에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쇼폼 드라마든 웹툰 작가든 유튜브 작가든 어떻게든 글 쓰는 일을 하면서 작가의 근육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이용해 끝없이 드라마를 써보라고 말입니다. 작가가 진짜 자신의 길이 맞는지,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고민하지 말고 현장에서 생계를 걸고 치열하게 창작하면서 고민하라고 말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마시면 결국 자기 연민과 권태라는 괴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